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의 이혼으로 아픔을 겪고 난 뒤 벌써 60 중반에 서 있게 됐네요. 이만하면 세상을 겪을 만큼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착각이었다는 걸 얼마 전에 많은 일을 경험하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세월이란 것이 그저 기대어 산다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2번이나 이런 일을 당했다고 사람들이 제 앞에서는 말 안 해도 손가락질 할 것 같단 두려움 때문에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이야기를 이곳에서나마 털어놓을까 합니다. 사실 제 인생을 어느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혼 전이라 말할 것 같아요. 온몸 다 바쳐 사랑했던 20대에 만났던 그 남자와 결혼하면 온 세상이 다 제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었죠. 사사건건 모든 것이 달랐고 결국 시어머니란 사람이 제 인생 전반을 다 관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때는 전 남편 놈도 고작 27 먹은 저한테 엄마한테 다 배워도 나쁠 것 없잖아. 그리고 결혼하는 순간 당신은 우리 집안 사람인 거야. 전에 당신 집에서 배운 건 다 잊어버리라고. 그게 맞아. 우리 집 문화에 맞춰서 살아. 그렇게 26년이란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온통 제 삶을 다 휘어잡고 저녁에 동네 산책하는 시간까지 관리하셨죠. 마치 그 집안의 개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저녁에 하는 산책뿐이었어요. 어머니, 저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너 나가서 괜히 웃고 그러고 다니지 마. 보기 흉하다. 네? 제가 언제 웃었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아? 14층 남자만 보면 좋아가지고 너 꼬리 치고 다니는 거 다 보인다. 한 번만 남자들 앞에서 웃고 그러면 내가 맨몸으로 내쫓을 줄 알아. 너 그래서 자꾸 밤마다 나가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이웃인데. 결혼한 여자가 집에 얌전히나 있을 것이지. 왜 밤마다 괜히 배회하면서 나 잡아 드세요 하고 다니는 거야? 남자들도 눈치챈다고. 앙큼한 게 누굴 속이려 들어? 그건 너희 엄마도 그러더라. 처음 본 사람한테도 괜히 웃고 쓸데없이 여자가 해프면 못 써. 결국 그동안의 시집살이와 심오한 남편의 의처증으로 60이 다 돼 이혼 도장까지 찍고야 말았죠. 그때 보니 정말 이혼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막판에는 제가 그렇게 좋아한 사람이 맞나, 내가 미쳤다고 이런 놈하고 결혼을 했나, 제 눈이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죠. 그렇게 60대에 저는 이혼녀가 되어 남자라곤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동안 살았어요. 남자라면 질리기도 했고요. 제 늙은 인생에 이젠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가 30, 40대엔 일을 했어서 60대에는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젊을 때 고생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사서 부족함 없이 노후의 삶을 살 수 있었죠. 아픔도 있고 주말 없이 일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이혼 선배 친구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우리 둘이서 서로 속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곤 했죠. 그래도 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게 있더라고요. 야, 영훈아, 나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내 남편 봤잖아. 어머, 정말? 어떡해, 민망했겠다. 그래도 차에 있어서 다행이지. 미치는 줄 알았어. 그 사람도 알아봐? 당연히 알지. 그 인간은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더라고.
내가 차 안에서 보이길래 얼굴 보니까 최소 10살 차이는 나겠더라. 참, 재주도 좋아. 너는 남편 본 적 없어? 난 아직까진 없네. 운 좋은 거다. 그나저나 소개팅은 생각해 봤어? 친구로. 친구고 뭐고. 남자라면 질색이라니까. 싫어. 그 짓을 또 하라고? 누가 결혼하라니? 앞서가지 말고 만나나 보라니까. 그 사람도 한번 갔다 왔어. 처지도 비슷하다니까. 싫어. 둘 다 상처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뭐해? 계속 그럼 이러다가 혼자 죽을래? 친구로 만나. 말벗. 민선이 넌 연애하니까 좋아? 너무 좋지. 난 이 나이 됐어도 아직 여자란 느낌도 들고 그래. 솔직히 우리 이혼하면서 자존감 많이 떨어졌잖아. 게다가 늙었다고. 그런 걸 다 잊게 만들어준다니까. 내가 그래도 아직 괜찮구나 싶어.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항상 활기찬 에너지를 갖고 사는 친구가 부럽긴 했거든요. 속으론 같은 상처를 갖고 있어도 마음먹기 달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곤 했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친구의 설득에 몇십 년 만에 남자를 만나는 자리에 나가게 됐죠. 이 자리에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송영은 씨? 반갑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그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마주 앉아 물만 계속 마시고 있는데, 저도 여기 나오는데 좀 결심이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난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영훈 씨는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끌리고 궁금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휴, 저도 조금 고민은 했는데 친구가 좋은 분이라고 해서. 이혼하고 배운 게 있는데 저도 제가 무난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텐 최악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걸 배웠네요. 의젓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잘 말하는 사람을 보니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처지도 잘 알고 있어서인지 보통의 남자처럼 급히 다가오지도 않았죠. 그냥 오늘처럼 시간 될 때 종종 볼까요? 네. 편하실 때 언제 연락하세요.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돼서 갑자기 누구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봐주세요. 귀찮게 너무 자주는 연락 안 할게요. 나이 먹어 주책 같지만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와 마음을 열게 만들었어요. 서로 한 번의 실수가 있어서 두 번째는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 신중해야겠다는 마음이 잘 느껴졌죠. 그렇게 보통 부부처럼 서로 집에서 TV도 보고 요리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워낙 서로 나이가 들어선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집 안에서 만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때로는 제가 너무 정신없게 지낼 때면 오늘 내가 일찍 끝나서 청소하고 밥 차려놓고 왔어. 아이고, 집 많이 더러웠을 텐데. 내가 하면 되지. 나 청소도 잘하잖아. 고마워. 밥까지 언제 다 했어? 우렁각시처럼 한번 해봤지. 밥 챙겨 먹고 자. 알았지? 그렇게 서로를 챙기며 만난 지 1년이 넘어가던 시점에 이런 식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응? 결혼하자는 얘기야? 한번 해봤으니까 식은 건너뛰고
우리 둘이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물론 서류상으로야 부부가 되겠지만 우리 이렇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지금처럼. 생각을 좀 더 해볼게. 사실 난 좀 무서워. 애들도 있고. 하긴 자기 마음이 먼저니까 천천히 해도 돼. 그렇게 저에게 그 말을 꺼낸 뒤로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묻지 않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먼저 물었죠. 그때 한 이야기 왜 다시 안 물어봐? 포기했어? 천천히 생각한다고 했는데 내가 괜히 독촉하는 기분 줄까 봐서. 우리 둘이 좋은 것하고 아이들 생각은 또 다르잖아.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 줄도 모르겠고. 우리 딸은 나 이혼한 뒤로는 다 놓은 것 같더라고. 우리 만난다는 것도 아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봐. 괜히 부담 느낀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도 꾹 참더라고. 근데 왜 이혼했어, 당신은? 사실 그 이야기는 만나는 동안도 묻지 않았어요.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항상 추측만 했었거든요. 이제 같이 살 생각을 하니 알긴 알아야겠더라고요. 취미를 싫어했어. 무슨 취미? 그냥 뭐 영화 보고 그런 거 좋아했었는데. 그걸 왜? 비싼 장비 사고 그랬던 거야? 아니, 모르겠어. 그냥 내가 싫어서가 아니었을까? 그건 어쩌면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한 거야? 거의 뭐 도망가다시피 했어, 아내가. 아이고, 상처였겠다. 그렇지. 대화로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시댁 문제였어. 어머니가 24시간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인사하면서 웃는 것도 문제를 삼더라고. 그래서 이혼하게 됐어. 처음 이야기하네. 사실 그래서 남편이 싫어졌으면 덜 무서웠을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시어머니가 최악이면 결혼 생활도 끝이 난다는 걸 알아버려서 그게 더 무섭기도 해. 뭐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 시집살이는 없어. 그나저나 당신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네. 우리 이제 과거도 서로 다 알았겠다. 우리 둘이서 잘 살 생각만 하면 되겠다. 애들 문제도 난 거의 해결됐고, 내 딸은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정말. 알았어. 나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줘.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누구 만난다니 좋아하면서도 걱정이 많아. 괜히 미안하더라. 잘못은 내가 했는데 눈치는 우리 애들이 더 많이 보니까. 그 마음 알지 나도. 이해해. 그렇게 우리 둘은 양쪽 아이들의 좋은 지지를 받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대로 혼자 살 거라 생각한 부모가 상처를 딛고 새 사람을 만났다니 훨씬 더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상견례 만남에서도 갑자기 우리 딸이 눈물을 보이자 남편의 딸도 따라 울면서 주책이죠. 갑자기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아빠랑 아줌마 잘 살게 저희가 서로 잘 도와요. 아픈 것만큼 몇 배를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 마음 모르는 것 아니고 다 아니까. 아빠랑 아줌마가 잘 사시면 우리는 바랄 게 없어요. 맞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딸들이 손을 맞잡고 있는 걸 보니 그간의 시름이 모두 놓이더라고요. 항상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니
이번에야말로 잘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결혼식은 가족끼리만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한 뒤 집 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사는 아파트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 나이에 창피하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우리 새 출발로 고쳐서 이쁘게 살자. 지금 사는 곳도 나쁘진 않잖아. 그래도 우리 집 평수가 더 넓으니까 거길 좀 손보자. 내가 업체 알아보고 다 진행시킬게. 몸만 와. 당신 집 정리할 거 하고. 알았어. 그럼 애들 불러서 좀 해야겠다. 큰 건 내가 할게. 작은 것만 일단 치워. 간단한 것만. 큰 것부터 치워야지 쉽지. 무겁잖아. 사람 불러다 할게. 가구는 건드리지 마. 그렇게 제 공간을 하나둘 정리를 시작했죠. 워낙 오랜 세월을 살았던 제 공간이라 정든 마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새 출발을 다짐하며 큰 것부터 정리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 아들과 아들 친구들이 몇 있어서 힘쓸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받곤 했는데 아무래도 이걸 치워야 제대로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선뜻 저희 아들이 먼저 오겠다며 이야기를 해줘서 큰 가구를 함께 정리하기로 했죠. 혼자서 하기엔 무리겠더라고요. 장롱, 소파, 책상같이 부피가 큰 것들을 정리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남편이 전화가 와서 저는 제 아들과 아들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뭐? 왜 내 이야기를 무시해? 아유, 말 나온 김에 그렇게 된 거라. 내가 한댔잖아, 내가. 미안해. 근데 어차피 할 거 빨리 하면 좋잖아. 화났어? 내가 한 말을 개무시했네. 됐어, 끊어. 화가 잔뜩 나서 전화까지 끊어버리는데 대체 어떤 데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리고 밖에서 아들이 절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뭐 걸렸나 봐. 밑에 긁히는 소리 안 나? 여기에? 틈도 없는데 뭐가 들어갔나? 끌어서 갖고 가려고 했는데 바닥 상할 것 같아서. 이거 같이 살짝 들어서 밑에를 봐야 할 것 같아. 같이 그럼 들어볼까? 좋아. 하나, 둘, 셋 하면 들자. 밑에를 잡고 해봐. 그래서 같이 힘을 주고 밑에 들어 올리니 테이프로 뭔가가 단단히 붙어 있더라고요. 뭐야? 엄마 여기에 비상금 숨겨둔 거야? 아니, 얘는 이 무거운 걸 엄마가 어떻게 들어서 해? 제가 그 무거운 걸 들어 올려서 숨겨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장롱을 중고로 들여온 것도 아닌데 기분이 묘했죠. 그런데 테이프를 뜯어서 보니 그 안에 작은 녹음기가 있더라고요. 언뜻 막대기처럼 보이는 그게 집 장롱 밑에 떡하니 붙어있단 사실이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아유, 엄마, 설마 도청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대체 녹음기가 여기 왜 이런 데 있어? 아니야. 일단 내가 이따가 봐볼게.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걸 발견한 순간부터 아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내내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떠난 뒤 녹음기 안에 파일을 열어봤죠. 언뜻 보기만 해도 100개가 넘는 파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한 뒤의 파일을 열어보는데 상상도 못했던 목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취미가 싫어서 이혼했다던 그 여자. 얼굴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전처의 목소리였죠. 제발 지우라고. 내가 싫다잖아. 여자는 정말 목이 나가도록 남편에게 절규를 하더라고요. 이혼 전에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던 건가 싶어서
숨죽여 듣고 있는데 남편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럼 잘못했어요 하면서 무릎 꿇고 빌어. 뭐? 너 변태야? 내가 변태랑 결혼했냐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왜 이러는 거야? 그 말을 시작으로 뒷내용도 쭉 들어보았는데 남편의 전처가 왜 남편의 취미 생활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전처에게 집착을 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찍고 녹음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의 전처가 소름 끼친다며 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니 그냥 이게 본인의 취미 생활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녹음 녹화한 것에서 뭐 하나라도 남편 맘에 안 들거나 꼬투리 잡힐 일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죠. 본인에겐 이게 영화고 음악 듣는 것과 비슷하다는 소름 돋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자 전처는 거의 울부짖으며 이혼하자고 하고 고소를 할 거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은 그 말에 꿈쩍도 하지 않고 고소할 테면 해보라고 과연 누가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을까 하는 말을 했어요. 남편은 남편이라고 하기에도 소름 돋지만 그 사람은 자기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영상과 녹음을 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도 이런 장치가 있었던 거고요. 저는 그 녹음기를 듣자마자 온 집을 뒤지면서 또 다른 장치가 있나 온 집안을 파헤치며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온 집을 다니면서 이상하게 보이는 건 다 뜯어서 보기 시작하니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들도 왜 그러냐며 저를 만류했죠. 그동안 살던 안락한 내 공간이 그 사람이 엿보는 공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불안함과 공포를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전처가 도망치듯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던 이유를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이 모든 걸 들려주었고 아들도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뭐라도 하나 나오면 가만히 안 둔다고 씩씩댔는데 그렇게 아들과 몇 시간 동안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저는 작은 녹음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들은 녹음기가 발견된 걸 보자마자 그걸 발로 밟아 부수면서 이 늙은 미치광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막 집 밖을 나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당장이라도 큰일을 저지를 것 같아 저는 일단은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달랬어요. 주먹보다는 법이 더 무서운 거라고 하면서요. 그 인간에게 이 공간을 편하게 들락거리게 만들어뒀으니 그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한 순간 이런 미친놈을 만나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걸 생각하니 그 인간 없이 아들과 단둘이 정리를 시작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단 생각이 들었어요. 어쩐지 큰 가구는 손도 대지 말라며 난리를 쳤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또 한 번 지옥을 경험할 뻔했던 걸 아주 가까스럽게 막은 거였죠. 머릿속에 재혼에 들떠서 저보다 더 행복해하던 아이들의 미소가 스쳤지만 이 상황을 같이 알고 나니 또 한 번 엄마로서 죄를 짓는 일이 생겨 너무나도 미안하고 아이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눈치 보고 삐질삐질 대는 걸 보더니 되려 아들이 제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 인간이 인두겁을 하고 착한 척 순수한 척을 하고 앉아있는데 당연히 속지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요. 이런 사이코 같은 놈이었음 엄마가 만났겠냐고 하더군요. 엄마도 피해자인데 왜 엄마가 움츠려들고 있냐고요. 그 위로의 말이 너무 고맙고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첫 번째로 그 인간하고는 함께 사는 출발을 할 순 없겠고 이 일을 어디서부터 말하면 좋을까 밤새 아들과 함께 고민을 했는데 알아보니 불법으로 녹취를 한 것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고소를 하였고 이 100개가 넘는 파일을 들고
그 인간의 딸을 찾아갔어요. 그 딸도 자기 아빠라면 아주 자상하고 천사 같은 모습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다 늙어서 이런 추잡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 딸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본인 엄마가 왜 도망을 갔는지도요. 그 인간의 딸은 절 보자마자 팔짱을 끼며 아줌마, 이렇게 따로 불러주시고 감사해요. 아직은 아줌마가 편한데 저도 슬슬 엄마라고 부르는 날이 올 거예요. 저기 혜윤 씨, 일단 오늘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건 나 혜윤 씨 아빠랑 재혼 못할 것 같다고 말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도 많이 망설였어요. 이걸 이야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모든 파일들과 제가 들었던 내용들, 그쪽 엄마가 왜 도망을 갔는지도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 한동안 아무런 말도 기척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괜찮냐는 말도 건네지 못했어요. 고개 숙인 머리카락 사이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한참을 눈물을 흘리더니 고개를 들어 아줌마, 저 사실 우리 엄마를 너무 미워했어요. 왜 어린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지? 날 사랑한단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 대체 뭐 때문에 날 버리고 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지 하는 원망이 너무 컸어요. 근데 엄마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를 원망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미안해요.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혜윤 씨,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엄마 찾아봐요. 그리고 나는 아빠 고소할 거예요. 그래야 그 인간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여태 너무나도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병이라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줌마. 저도 아줌마랑 같은 생각이에요. 아빠를 고소한다고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저희 엄마의 억울함까지 아줌마가 다 풀어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그 말을 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혜윤 씨를 일으키며 이러지 말라고 하였어요. 충분히 본인도 힘들 텐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 그날로 일단은 그 인간에게 재혼은 다시 생각해 본다고 통보식으로 말을 한 뒤 연락을 끊었고 그 이후 저희 애들의 도움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얼마 뒤 고소장을 받은 그 인간이 연락이 와 제게 석고대죄를 하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 번만 용서를 해주고 고소를 취하해주면 소리 소문 없이 제 앞에서 사라지겠노라고요. 하지만 전 그 쓰레기 같은 더러운 인간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고소 취하는 없다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 여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을 보이며 미친 사람처럼 지랄 발광을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런 모습을 숨기고 여태 어떻게 살아왔나 하고요. 그 인간이 하는 지랄 발광말을 들어보니 자기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 70 먹고 빵에 들어가게 생겼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왜 자기 말년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런 사달을 만드냐요. 되려 저보고 꽃뱀이라고 하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저희 아들이 그 인간 멱살을 잡으며 죽느니 사느니 호기를 부리니 그제서야 깨갱했어요. 나이 처먹고 진짜 추잡스럽더라고요. 전 그 인간에게 네 딸도 네 그 더러운 치부를 다 알게 되었으니 그거 먼저 수습하라고 말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러니 그 말에 딸도 알게 되었냐며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꽁지가 빠지게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자기 딸한테는 창피한지는 않아 봐요. 그 이후 그 인간은 저한테 2번 다시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 인간 딸인 혜윤 씨가 제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경찰서에 연락해 물어보니 경찰 조사는 계속 받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인간은 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형사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뒤 그 인간의 딸인 혜윤 씨에게 문자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본인 아버지는 죗값을 치르러 갔고 자기는 수소문 끝에 엄마를 찾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일 고맙고 제일 미안하다고 하는데 괜시리 마음이 찡했어요. 그리곤 한편으론 지 아빠를 닮지 않고 참 바르게 잘 컸구나 싶었어요. 저는 모든 사건이 다 끝이 난 뒤 이사를 했고 번호도 다 바꾸고 한동안은 자취를 감추듯 살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재혼을 한다고 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나.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자초해서 겪었구나. 망쳤구나 하면서요. 아이들 볼 면목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 딸이 만나지 않겠다던 절 찾아와 편지를 한 통 두고 가는데 그걸 보고 몇 날 며칠을 울었네요. 재혼하기 전에 지옥을 경험하기 전에 이걸 알게 돼 정말 다행인 거 아니냐고요. 제 잘못이 아니니 밖으로 나와도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 약속도 없이 그날 달려와 준 제 아들 덕분에 살게 된 걸로 생각하자고요. 그 말에 또 한 번 용기를 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물론 창피하고 손가락질 받을 일인 걸 알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저와 같은 피해자와 저와 같은 희생자가 2번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여러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겉모습만 믿지 마시고 제대로 확인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 먹고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사람 일 정말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여름철 장마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